여러분의 올바른 독해력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독해력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해를 위해서 특히 관용 표현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해봐야 되겠습니다. 바탕글 하나 만나보죠. 제목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좀 잘 안 되죠. 우리 이제 속담 같은 경우에는 들었을 때 짐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들으면 그렇지, 콩 심었으니까 콩 나겠지. 이렇게 뭐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거구나. 짐작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잘 짐작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뜻일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죠. 자, 가를 보면 진행자의 도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행자의 도입으로 시작하는 것 뭐가 있죠? 맞아요. 뉴스예요. 텔레비전 뉴스. 텔레비전 뉴스의 짜임 가운데 진행자의 도입에서는 이제 이어질 기자의 보도가 어떤 내용을 보도할 것인지 그 내용으로 유도를 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죠. 추운 겨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등 먹을 것을 훔치다 적발된 아버지와 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에게 전해진 따뜻한 손길도 있는데요. 박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어질 기자의 보도 내용이 기자의 보도 내용이 이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이들에게 전해진 따뜻한 손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정말 그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나를 살펴보면 이제 기자가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볼까요? 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4시쯤 마트 식품 매장으로 한 남성과 가방을 맨 아이가 들어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인 거죠. 잠시 두리번거리던 이들은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물건을 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몰래 훔쳐 가려던 것인데요. CCTV 바로 아래에서 이루어진 허술한 절도 행위는 마트 직원에게 금방 발각이 됐어요. 가방에서 나온 이들이 훔치려던 물건은 사과 6개와 우유 2팩,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물건을 훔친 과정을 기자가 보도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들이 정말 직업적인 도둑이었다면 이렇게 CCTV 아래에서 훔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이거나 뭐 안 해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껏 훔친 물건도 사과 6개, 우유 2팩, 마실 것 몇 개입니다. 자, 이 물건 훔친 과정을 보니 더욱더 안타까운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터뷰가 나오네요.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인데, 자,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인터뷰, 면담 자료를 통해서 이제 뉴스 내용을 좀 더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죠.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더라고요. 범인 A씨가 지병이 심해져서 일을 못하게 되고 아들이 배고픔을 호소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아침도 점심도 굶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트 사장님도 사연을 듣고 A씨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서 훈방 조치했고, 처벌하는 대신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아주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경찰관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인터뷰 내용 보니까 더 안타깝네요. 그치? 이어서 보죠. 굶주림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A씨의 사연을 들은 한 시민은 식당에 찾아와 A씨에게 2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가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쌀과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진행자의 도입에서 부자의 사연과 함께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갔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겠다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이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사는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갔네요. 자, 기자의 보도 다음에는요, 기자의 마무리가 나와요.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볼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관용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다가 이렇게 관용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이 관용 표현의 뜻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글에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면 짐작을 해봐야 하는데, 이 글은 어떨까? 먹고 살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관용 표현의 뜻이 바로 나오네요. 잘 알아두어야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는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기자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어요. 아니, 뉴스는 사실을 보도하는 건데 기자가 이렇게 자기 의견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한다는 게 이 의견을 얘기해서 뭐 읽는 이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기자가 보도한 거잖아요. 이 기자의 보도 내용에 대해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덧붙이는 겁니다. 자,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는 사회가 되어야겠다는 기자의 의견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기사문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을 전하고 있는데, 자, 글의 구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이렇게 진행자의 도입, 그리고 기자의 보도, 그리고 기자의 마무리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글을 잘 보면은 글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 3, 4문단은 기자의 보도 내용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자의 보도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자, 부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부자가 물건을 훔친 과정, 경찰관 인터뷰 내용, 또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 보도 이어지고 마지막 기자의 마무리에서는 기자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조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살펴볼까요? 다음 중 목구멍이 포도청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과 같은 표현, 뭔데요? 관용 표현이죠. 이 문제는 관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묻고 있구나. 관용 표현에는 뭐가 있다 그랬나요? 관용어와 뭐가 있지? 맞아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 짧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표현 안에 사용된 낱말의 뜻이 아닌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인데 이 표현들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관용어나 속담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다 이제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도 있고 또는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쉽죠.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알아듣기 힘든 표현으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알아듣기 힘든 표현 아니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2번 맞네요. 상황에 알맞게 사용해 짧은 말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말하거나 글을 쓸 때 많이 쓰죠. 각각의 낱말을 본래의 뜻으로 이해하면 제대로 된 뜻 알 수 있어요? 목구멍, 포도청 그 뜻만으로 알 수 있어요? 전혀 알 수 없지요. 새롭게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라서 그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한두 개의 낱말 또는 짧은 문구나 문장으로 상황을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맞네요. 따라서 효과를 모두 골라보면 답은 2번, 3번, 5번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용 표현의 특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보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관용 표현의 뜻을 이해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저학년에는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글에 사용된 낱말의 뜻, 모양이나 소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뜻이 완전히 다른 낱말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오면 관용 표현의 뜻까지 이해하는, 그러니까 관용 표현이 사용된 앞뒤 내용을 통해서 짐작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관용 표현의 뜻을 이해하고 그 관용 표현을 사용한 글쓴이 또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관용 표현을 쓰는 거는요. 그 관용 표현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인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관용 표현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문제를 만나볼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표현을 바르게 활용한 문장. 그래요. 관용 표현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관용 표현의 정확한 뜻을 알고 활용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바탕글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관용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줬잖아요. 그쵸? 뭐라 그랬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때문에 활용된 문장, 바르게 활용된 문장을 찾는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그죠? 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찾으면 되겠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일단 밥부터 먹고 구경하자.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배고픈 게 먼저야 라는 뜻이니까 관련이 없죠. 혼자 기대감에 차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더니 기대감과 목구멍이 포도청은 아무 관련이 없죠. 지금 하는 짓이 나쁜 일인 건 알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가 없네. 나쁜 일인 건 알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목구멍이 포도청. 맞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뭘 하니? 활용을 해야지. 준비는 됐는데 활용 안 하는 경우 목구멍이 포도청과 관련 없죠. 왜 네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니?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구나. 거짓말과 목구멍이 포도청 역시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활용한 문장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관용 표현을 알았어요. 언제 어디에서 이 표현을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죠. 또는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글을 쓸 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찾은 보물 같은 관용 표현, 목구멍이 포도청의 뜻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